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치아파절 2부 교합력에 의한 치아파절입니다. 오늘도 역시 치과개원이 조상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게 교합력에 의한 치아파절 네, 이런데요. 네, 이게 씹는 힘에 의해서도 치아가 부러지거나 네.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밥을 먹다가 네. 돌이 나와서 그렇죠. 딱 씹었는데 그렇죠. 이가 부러졌다. 네, 네, 네. 네. 어렸을 때 또 쌀에 돌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돌이 단단해서 이게 이가 깨진 거지 네. 이게 뭐 씹는 힘에 의해서 깨진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합력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네. 이제 씹는 힘이 치아에 온전하게 전달이 되면 네. 그 힘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됩니다. 아, 그래서 보통 계측을 하면 치아 하나에 가해지는 씹는 힘이 300에서 400뉴턴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 굉장히 작지 않은 힘일 뿐더러 그게 일회적으로만 힘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네. 이 밥 먹을 때 계속 씹잖아요. 그렇죠. 예, 그 씹게 된 힘이 누적이 되면 음, 아무리 강한 물체도 피로도가 쌓이면 그 안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 균열이 누적되면서 결국은 어떤 뭐 돌이라든지 오돌뼈라든지 이렇게 딱딱한 걸 잘못 씹었을 때 부러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교합력을 이제 300에서 400뉴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 계산해 봤어요. 아, 예. 뉴턴은 이제 저는 문과라서 네, 잘 네. 와닿는 개념이 네, 아니라서 네. 해보니까 이제 1뉴턴이 한 100g 정도의 네, 힘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30에서 40kg 정도의 힘을 받는 거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만만치 않은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치아가 굉장히 큰 강도를 버틸 수 있는 물질로 구성이 돼 있긴 하지만 결국은 누적된 힘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딱 생각이 떠오른 게 네. 뭐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다가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네. 치아가 파절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것에 의해서 계속 반복된 힘이 가해지면 결국 어느 한순간에는 부러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딱딱한 음식이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결국은 누적된 힘이 균열을 낳게 되고 그 균열에 의해서 어느 한순간에 씹는 힘에 의해서 깨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댐이 무너지는 그런 네.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예, 댐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그만 균열에 의해서 음. 무너지듯이 치아도 음. 누적된 힘에 의해서 파절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먼저 금이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림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면 얼마 전에 저희 치과에 온 환자분 사진인데요. 뒤쪽에서 두 번째 치아의 교합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쪽에서 뒤쪽까지 약간의 실금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이게 근데 환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의사도 자세히 봐야 저 실금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일단 금이 간 치아의 사진입니다. 네. 이게 저 일반인이 볼 수도 없지만 볼 수 없습니다. 네, 봐도 잘 모르겠어요. 네. 심지어 치과 와서도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도 엑스레이 사진은 2차원적인 사진이라 저 실금이 엑스레이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사도 결국은 자세히 뚫어지게 쳐다봐야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알고 있거든요. 아, 저렇게 치아가 크랙이 생긴 경우 환자분은 어떤 증상을 호소하냐면 씹을 때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아가 약간 어긋나게 되면서 안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런 증상을 갖고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어서 자세히 사진을 찍어 봤더니 저렇게 실금이 보이는 경우고 이런 환자를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다음 그림의 사진처럼 치아가 쪼개졌네요. 부러지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직 파절이라 그러는데 교환면에서 네. 뿌리 쪽으로 이렇게 파절이 된 경우거든요. 이게 외부 충격 없이 네, 씹히는 힘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무시무시하네요. 네, 저분은 그럼 단단한 걸 네. 씹으셔서 저렇게 예, 된 예, 거예요? 예. 아. 예. 그래서 딱딱한 거를 씹다가 저렇게 치아가 파절이 된 경우인데 이렇게 수직 파절이 된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치료가 어렵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뿌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음. 거기를 보철로 수복을 할 수가 없게 돼서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발치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니까 이렇게. 네, 아래쪽까지 이렇게 부러져 나가게 보이시죠? 저런 경우는 보철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네. 결국은 치아를 뽑게 되고 임플란트를 음.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경우에는 네, 살아있는 부분도 뽑아내야 된다? 네, 안타깝네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수직 파절이라 해서 예후가 안 좋은 경우고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치아가 통째로 부러진 경우거든요. 통째로요? 예, 옆으로. 그래서 수평 파절이라고 하는데 네. 부러진 사진을 보면 치아가 아, 뿌리는 좀 살아있죠. 저분은 뭘 씌우셨는데 예, 씌우신 부분이 예.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파절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수평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조금씩 떨어져 나가게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뿌리가 조금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치아를 일단 보존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됐고요. 네. 또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크랙이 있었었는데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아를 씌웠죠. 네. 근데 그 밑에 쪽에 있는 뿌리 쪽에 있는 이 금이 간 부분들이 납겨져 있어서 네. 그 속에서 계속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염증이 발생하게 돼서 치아를 부득이하게 뽑게 됐습니다. 뽑고 보니까 치아 뿌리까지 그냥 예, 금이 쫙 가 있네요. 예. 저런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음. 뿌리 쪽에 염증이 계속 있는 걸 확인해서 이제 뽑게 된 거죠. 뽑고 나서 보니까 치아에 금이 가 있었던 네. 것에서 염증이 계속 발생이 됐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분도 임플란트를 하신 건가요? 네, 일단은 치아를 뽑게 되면은 네. 브릿지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어서 네. 일단 치료가 좀 커지게 되는 거죠. 네. 치료 형태만 보면 수평 파절 하신 분이 그나마 보존 치료를 하신 거네요. 수직 파절이 되게 되면 뿌리 음. 끝까지 파절이 됐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충치보다도 이 치아 파절이 예후가 더 안 좋고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까 금이 간 환자분 같은 경우는 빨리 씌워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치아가 더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캡 같은 거를 씌워주는 치료가 결국 보철 치료인 거죠. 그래서 보철 치료를 하게 되면 일단 증상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벌어지는 힘이 발생하지 못하니까 이제 화들짝 놀라게 하는 통증이나 이런 네. 것들은 없어지는데 장기적으로 저 금이 간 부분에서 치아 균열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염증이 발생되게 되면 발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금이 간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요. 유지가 잘 되는지 정기적으로 와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치아 파절 일부 다루면서 네, 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치아가 깨지거나 네, 뭐 부러지는 경우 예, 사고만 조심하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2부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또 씹는 것도 조심해야겠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아가 너무 좋으신 분들이 잘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흔들리지 않고 나 씹는 거 자신 있어. 옛날에 병도 내 이로 따는데 요새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병따기 없으면 이빨로 딱 네. 따고 막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치아가 영구적이라고 생각한 착각에 의해서 벌어지는 해프닝 같은 일인데요. 치아도 인체의 한 부분이고 이 한 부분을 소중하게 다뤄야겠다는 그 기본적인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이 교합력에 의한 치아 파절 같은 경우는 네, 충치나 잇몸 질환 있는 분들보다
네. 치아가 튼튼한 분들이 많이 생긴다. 예. 이게 굉장히 의외입니다. 예. 내가 딱딱한 거를 씹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과신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과신하다 보니까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더 많이 씹게 되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치아에 무리한 힘이 누적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일으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치아도 내 인체의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과개원의 조상현 원장님을 모시고 치아파절 2부 교합력에 의한 치아파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신의 이가 좋다고 과신해서도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이를 아끼고 네, 부드러운 음식을 네, 섭취하는 게 좋다. 네, 네. 평소에 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그리고 이가 좋으신 분들도 자신의 치아를 아끼고 조심하면서 건강한 구강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